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잼인데요. 대파를 일단 구워서 가루화 시켜갖고 그걸 기반으로 잼을 만듭니다. 소금,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주거나 과일주를 섞어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살균 물질인 마늘청, 마늘도 마늘청, 생강청 또는 양파를 좀 섞어줘가지고 마늘, 생강, 양파청 해가지고 대파청 아주 같이 가루로 만들어서 잼으로 만들거나 청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요. 여기다 조리된 물을 첨가시켜서 살균 물질이 되거든요. 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기술 제출,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서 이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술은 공개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청양고추도 그렇게 청양고추를 익혀가지고 구워가지고 익혀가지고 내용내를 없애가지고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치즈 같은 거 섞어가 다양하게 맛을 해서 그것을 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양배추도 양배추나 들깨 이런 것들을 일단 익혀가지고 청양 형태로 만드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양념 물질로 작용할 수 있게 양배추 속 쓰리면 양배추 드시죠. 그와 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무하고 소금을 무를 이제 구워가지고 갈아서 소금 이렇게 다 구우면은 어떻게 되죠? 오븐 같은 데서 구우면 단맛이 증가하죠.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면 그 약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인애플하고 무하고 생강청, 그것도 익혀야 됩니다. 그 섞어주면 소화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그 다음에 무하고 마늘 양파를 청을 같이 섞어가지고 소화제를 만들거나 무하고 파인애플을 섞어서 소화제를 만들고 무하고 이렇게 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하거나 무하고 사과 이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소화제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로 무가 핵심이죠. 무가 소화 안 되는데 혈관도 타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화에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무 기반으로 대부분 만들고 평상시 때는 그냥 무하고 사과를 같이 근데 그 속에 위장장애가 있는 부분들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하면은 좀 그 위장장애가 덜하거든요. 무선이라고 먹잖아요 우리가요. 뭐 양념에서 그때는 왜 여기가 안 아프죠. 근데 이제 센 거로 먹으면 여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구워가지고 이게 좀 약화시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강청하고 같이 결합한다든지 사과하고 좀 결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화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요. 되니까 하는 소리죠.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 생강, 사과입니다. 그렇지만 무, 파인애플, 그다음에 무하고 마늘청, 생강청 합한 거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혈관 이렇게 뇌출혈이 일어났을 뇌출혈이나 아니면 내장 출혈이나 각종 출혈이 일어났을 때 출혈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조리대 물을 끓여서 또는 조리대 가루 이것을 해가지고 연근가루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치료 물질이 그럼 딱 이렇게 됩니다. 좀 심한 치료는 생방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심한 출혈도 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시가루가 필요한데요. 여기 상처 재생이 필요합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과 내장 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홍시가 제일 안 돼.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귤로도 안 되고요. 키로도 안 되고 그것은 아마 산 종류라서 그런 것 같은데 상처 난데 어떤 산 종류나 염기 종류, 소금이나 식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초 그냥 복용을 주고 병원 가서 12주장 기양 진단 받으신 분이 많아요. 유기양이나.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복용은 피해야 된다고. 초고추장 형태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고추장이 어떤 점액을 분비를 활발히 시켜가지고 방어청을 만들어봐요. 저도 그것 때문에 12장 기양을 처음 얻어서 그 다음부터 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식초를 단독 복용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빙초산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빙초산을 갖다가 식품에도 못 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홍시가루를 이렇게 상처 재생, 내장 출혈이 일어났을 때 조리 때, 그다음에 연근가루가 기본이지만 약간 심한 출혈에는 생방가루를 더할 수 있다. 프로테이지가 좀 낮게 되더라고요, 생방가루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홍시가루 아니면 그냥 감가루 이런 것들을 평상 그냥 센 걸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내장 출혈이 좀 있어가지고 홍시를 하루에 8개씩 먹어요. 그 다음에 살아났거든요. 아마 상처 재생에는 꼭 이 홍시 같은 성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1년 사시사철 하기가 좀 구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게 약으로 이제 판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판매 구조에 있어서는 홍시가루나 감가루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홍시청으로 만들어 주던가, 홍시청으로 잼으로 만들어 주던가, 뭐 그런 기술 구조는 없는 것 같은데, 홍시청이나 잼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재기술입니다. 그래서 홍시가루를 조리 때 연근가루, 생방가루, 홍시가루를 같이 곁들여서, 이건 좀 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홍시가루 넉넉히 들어가야지 상처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출혈 난데, 빵꾸나한테 떼어줘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에 70, 20, 10 프로테인 정확히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데 따가지고 손에 살균도 하고요. 여기서 항문 같은 데나 각종 입안에 그 구내염이 있잖아요. 구내염 같은 항문에도 해도 제일 피부가 약한 데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충치균 해결할 때 쓰고, 해결하기 어려운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이거 사타구니 관리할 때도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보온이 좀 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병이 일어나기 쉬운데, 겨드랑이 땀내산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손에 살균돼. 이거는 저는 탁월하게 개발하다 못해서 나중에 한번 완선을 한번 제가 해결해 보려,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거를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또는 그 중에 한 가지 빼가지고 2가지만 하셔도 이래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70, 20,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락스 뚜러펑을 50, 50 결합해가지고 화장실 줄눈 제거제 또는 변기 청소제, 하수구 청소제, 아주 진짜 냄새도 안 나고 짱 좋습니다. 방 안에 청소 세제야, 얼룩 같은 데 닦을 때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계단 청소도 좋고, 여기다가 세탁 세제에다가 좀 넣어주면은 이게 살균, 세탁 세제가 아니라 원래 락스하고 세제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물을 갖다가 많이 이제 희석해갖고 조금만 넣어주면 옷이 되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탁 세제에다 이것을 락스 뚜러펑을 좀 프로테이지를 낮게 해서 들어가면 되게 좋다. 화장품으로도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는 살균 규조로 들어가서 물티슈 같은데 알코올 빼고 이거를 해야 된다. 술이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균을 한다는 게 70% 원저리에서만 살균이 되고 80%, 90% 또는 50%, 60% 살균 안 됩니다. 그 비슷한 70% 안팎에서만 살균이 되는데 공중으로 휘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가 깨지죠. 사람들이 믿은 거는 틀리 살균이 안 됩니다. 이러고 폐에 자주 반복적으로 들이마시면 그것도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저도 어떤 구강 청결제를 썼다가 여기 안에 또아리처럼 나선형으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다음 제가 되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라이터에 지져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약초가 있거든요. 이것을 살균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살균하는 것을 약초를 그걸로 해결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구강 청결제를 안 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특정 어떤 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구강경절기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데서도 암 유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락스 뚜러펑을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용 세정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락스 뚜러펑을 프로테지가 낮게 해가지고 의류 제작할 때, 합성 섬유 실 들어갈 때, 합성 섬유 실에 이것을 좀 프로테지를 첨가시켜주면 되게 환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밝게 된다 그러나,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같이 넣어서 합성섬유 실이나 천 이런 것들을 제작하시면 제품이 틀려집니다. 특히 염료 구조, 미술 물감이나 산업용 페인트나 뭐 이렇게 어떤 천을 실이나 천을 염색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도 되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이나 어떤 천을 제가 염색을 할 때도 또는 고무나 플라스틱 또는 철 같은 것도 염색을 할 때도 색깔을 입히잖아요. 그럼 안에 이제 염색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합성섬유 실의 원료가 되는 것은 뭐 다른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 갖고 이제 합성섬유 실을 만들 수 있거나 어떤 금속 부분을 염색에 들어가거나 금속이 잘 부식되지 않는 그런 금속 가루들을 섞어서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 섞어서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방탄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탄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스틱 창문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플라스틱 창문 방탄 필름, 플라스틱 방산 필름, 플라스틱 창문 방탄 필름 이런 식으로 하면 방탄창이 됩니다. 싸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대형도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방탄 조끼 만들 때도 방탄 필름 들어가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탄 조끼 만들 때도 약간 뭐 아라미드 섬유를 하되 방탄 필름도 같이 결합해서 방탄 조끼를 만드시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방탄 필름을 들어간 방탄 필름하고 천하고 결합하는 거죠. 아라미드 실 섬유 그것과 결합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좀 더 좀 괜찮다면 그 금속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좀 거동이 좀 불편하겠죠. 대신 그럼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려면 아라미드 섬유 플러스 그렇죠 방탄 필름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탄 조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락스 뚜러펑을 아까 합성섬유 실 얘기하다가 합성섬유 실이나 고무 이런 것들도 알갱이 형태나 분진의 형태로 가루 형태로 먼저 금색 다양한 색 염색해서 그걸 기반으로 합성섬유를 실을 만든다. 그럼 다양한 좀 찬란한 그런 합성섬유 실이 나오게 되고요. 또는 알갱이 형태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가지 색으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색으로도 알갱이나 분진의 가루 형태로 먼저 염색을 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합성섬유 실을 염색을 해 들어가도 오히려 색이 더 선명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고무 같은 것도 역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먼저 염색하고 고무 제품도 고무 같은 것도 다양하게 되는 플라스틱 제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 구조를 이렇게 색을 입히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비닐도 그렇고 비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닐도 할 수 있고 뭐 철판이나 금속도 그렇게 색을 입히고자 할 때 안에서부터 색을 좀 진하게 나옵니다. 철판이나 철근이라든지 안에서부터 색이 입혀지는 그런 기술 구조를 금속 구조에도 가질 수 있다. 먼저 가루나 그 입자 형태 또는 모양 이런 그렇게 알갱이 형태로 염색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거기다가 철판을 만들어주면 철판 같은 거나 금속이 그렇죠. 환상적인 다양한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환상적인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끔 만든 이런 금속판 또는 금속 가공물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거든요. 철판이 다양한 염색이 겉에만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염색 구조가 되는 그런 철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유리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유리 알갱이에다가 색을 입혀가지고 유리를 제조하면
신기한 유리가 색이 입혀지는 신기한 유리가 나오게 되고 다양한 총천연색의 하나는 유리병이다 그러면 하나는 유리병이 뭐 수십 가지의 색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알갱이를 갖다가 금색, 은색 뭐 다양한 알갱이 섞어주면 유리병 같은 거, 또는 그릇 같은 거, 타일, 도기, 뭐 이렇게 그릇, 도자기 그릇이나 모든 그릇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타일 같은 것이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는 그런 게 이게 나오게 되겠죠. 뭐 수십 가지의 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총찬란한 색이 나오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나 고무 같은 데도 이렇게 입자, 알갱이 형태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렇게 염색을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